이제부터 이제 치수 기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화면에다가 사각형을 좀 그릴 겁니다. 골뱅이 20,20. 그 다음 카피. 다시 한번 또 카피. 다시 또 카피. 어레이 4개. 자, 제가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제부터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치수 기입 명령은 여기 있어요. 여기 치수 기입 명령어예요. 여기 리더라고 보이시죠? 얘도 치수 기입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요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어넌테이트라고 하는 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글자에 관련된 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치수와 관련된 탭입니다. 여기 있네요. 위피아웃하고 리비전 클럽 여기 있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이 치수 명령어입니다. 눌러보시면 이름들이 쭉 나올 겁니다. 뭐 딥 라이너, 딥 얼라인, 딥 앵귤러, 뭐 딥 아크, 딥 라디어스, 딥 다이아메타, 딥 조그, 딥 오디네이트. 앞에 dim을 다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딥 라이너예요. dim, lim. 그러면 딥 라이너가 실행됩니다. 딥 라디어스.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가요. 앞에 dim 붙이고 세 글자. 그러면 그게 명령어입니다. 앞에 dim 붙이고 dim, 치수 붙이고 세 글자. 그러면 명령어가 됩니다. 근데 굳이 명령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제가 치수를 기입할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라이너.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First extension line origin. 오리진은 원점이란 뜻이고 extension line은 보조선이란 뜻입니다. extension이 연장선이죠. 연장하다. 그러니까 extension line 그러면 연장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연장선이란 말보단 치수 보조선이라는 말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자,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랬더니 다시 물어봐요. Second extension line origin. 두 번째 보조선의 원점. 클릭합니다. 그러면 dimension line location. 치수선의 위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위로 extension line. 즉 연장선이 두 개 올라왔죠. 나는 원점을 클릭해 줍니다. 원점을 클릭해 주면 이 원점에서 extension line, 연장선이 올라와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치수 보조선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연장선과 연장선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 선 있죠. 얘가 치수선입니다. 화살촉이 있고요. 그 다음 치수 문자가 있고, 문자라고 읽지 않고요. 치수 문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치수선, 치수 문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치수선을 딱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다음에 이 부분이 첫 번째 치수선, 이 부분이 두 번째 치수선이 됩니다. 화살촉도 첫 번째 화살촉, 두 번째 화살촉. 다 이렇게 다 둘로 나눠져요. 아까 제가 여기 첫 번째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보조선, 여기 두 번째 보조선, 첫 번째 화살촉, 두 번째 화살촉, 그다음 반 나눈 다음에 첫 번째 치수선, 두 번째 치수선.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다시 볼까요? 자, dim 라이너.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select object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여기서 그냥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객체 선택이 나와요. 그래서 선을 꾹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볼까요? 딥 라이너. 그 다음에 여기서 보조선 물어보잖아요.
이때 엔터, 그 다음에 선을 클릭, 그 다음에 치수선의 위치 클릭. 그러면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요. 수직으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 치수가, 수평으로 찍으면 수평 치수가, 엔터, 수직선을 선택하면 수직 치수가, 엔터, 수평선을 선택하면 수평 치수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자, dim라이너 어떨까요? 수평 나왔나요? 그런데 마우스를 움직여 보죠. 수직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경우의 수대로 한번 쭉 해보시죠. 자, 라이너. 자, 클릭 그랬더니 이렇게 6개의 옵션이 나옵니다. 텍스트, 엠텍스트, 얼라인. 요건 문자에 관련된 내용이고,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트. 요건 치수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엠텍스트. 여러 줄 쓰기예요. 네. 여기 보이시죠? 내용 지우고, 자, 어떤가요? 여러 줄이 써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러 줄 써졌죠? 다시 볼까요? 이번엔 텍스트. 한 줄 쓰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용 바뀐 거 보이시죠? 글씨를 여러 줄 쓸 수도 있고 한 줄 쓸 수도 있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 그 다음에 앵글, 각도예요. 앵글 45도. 한자라서 그렇구나. 앵글 45도. 그럼 글자가 45도 회전한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또 보실까요? 자,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자, 다시 볼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온라인 점 2개 클릭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호리젠탈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얘는 호리젠탈이 없어요. 로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얘는 호리젠탈을 못 뽑아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안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니구나. 네. 이게 이제 온라인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자, 넘어갑니다. 앵글, 각도. 선을 2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각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선을 2개 클릭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도가 나옵니다. 다시요. 선을 2개 클릭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도가 나오네요. 다시 2개 클릭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도가 나오네요. 즉, 4분면으로 각도가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원하는 건 이만큼의 각도예요. 이해되시죠? 분명히 안 된단 말이죠. 여기
그 다음에 연장해서 이렇게 연장해서 여기 이렇게 4개잖아요. 그죠? 자, 앵귤러 그 다음에 엔터. 원점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향. 자, 첫 번째 방향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각도.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를 넣는 방법 2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호네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자, 아크. 아무렇게나 하나. 서클. 반지름 10mm 하나. 자, 이렇게 2개 그려보시죠. 먼저 얼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앵귤러부터 볼까요? 앵귤러 각도네요. 각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크 랭슨하고 얼라인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크 랭슨이고 그 다음 얼라인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크 랭슨하고 얼라인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제가 이거 설명한 적이 있어요. 실수? 언제 설명했냐면 이때 설명했어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스타트 센터 랭슨 할 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랭슨이 뭐라 그랬죠? 여기 랭슨이 현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아크 랭스는 뭘까요?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 이해되셨나요? 여기 나와 있는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고, 그럼 얼라인은 뭘 측정하는 거예요? 현의 길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고 쓰시면 좋아요. 얼라인은 단순히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를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응용하면 이렇게 현의 길이를 뽑아낼 수 있는 거고, 아크 랭스는 이렇게 홀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얼라인 이렇게요. 다시 아크 랭슨 이렇게요. 그러면 확실히 비교가 되나요? 호의 길이, 현의 길이. 한번 해보시죠. 어려운 거 없죠? 라디어스 반지름이네요. 이렇게요. 좀 크게 그려봅시다. 서클 이렇게 좀 크게요. 작게 그리면 안 되고 크게 그려보세요. 자, 라디어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거 없어요. 얘도 이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이아메타 지름 치수. 지름. 똑같이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바깥쪽으로 빼면 이런 식으로 치수가 나옵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 자, 얘는 냅두고 넘어가 보죠. 이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은 여지껏 썼던 명령어들과는 달리 독립적이지 못한 치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치수가 있어야 거기에 기대어서 치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썼나요? 라이너 같은 경우는 직접 클릭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컨티뉴나 베이스라인은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지금처럼 치수가 있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치수라고 보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보시면 continue는 이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기준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치수가 우리가 이렇게 치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떤가요? 치수가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치수 맞죠? 이게 continue입니다.
이게 컨티뉴고 베이스 라인은 이런 거예요. 치수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겁니다. 치수선 하나를 기준을 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수선 하나를 기준 삼아서 치수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이걸 베이스 라인이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봅니다. 라이너, 제가 치수를 하나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컨티뉴를 할 거예요. 컨티뉴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뻗어나오죠. 그러니까 어디가 기준돼요? 두 번째 보조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조선의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릴 때 이렇게 여길 첫 번째로 하고 여기를 두 번째로 해버립니다. 그럼 치수가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할 때 이렇게 해야 치수가 이렇게 나가겠죠. 또 하나. 자,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럼 어디를 클릭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요. 여기를 클릭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끝쪽이 1번 치수선, 그러니까 첫 번째 보조선, 먼 쪽이 두 번째 보조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뽑아내면 여기가 첫 번째 보조선, 여기가 두 번째 보조선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염두에 두고 쓰셔야 돼요. 그대로 보세요. 컨티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치수선이 계속 딸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컨티뉴어스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마지막 거를 하나 지웠습니다. 제일 마지막 거 지웠어요. 그리고 컨티뉴 누르면 안 나와요. 제일 마지막 치수의 두 번째 보조선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게 지워졌기 때문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뭐라고 뜬 거냐면 Select Continue Dimension, 이어서 진행할 치수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나옵니다. 엔터. 다시 선택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엔터. 다시 선택하면 되고요. 엔터. 선택하면 얼마든지 이어서 계속 치수 기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지우고 다시 컨티뉴 그러면 이와 같이 선택하고 계속 이어서 작업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베이스 라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준이 되는 치수가 있어야 되고 베이스 라인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베이스 라인 어떤가요? 맞나요? 첫 번째 치수 보조선입니다. 다시 보세요. 거꾸로 그렸습니다. 베이스 라인 거꾸로 나오고 있죠? 엔터. 다시 선택하고 클릭. 자, 다시 보세요. 자, 제가 마지막에 한 거 지웠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컨티뉴랑 똑같습니다. 다시 선택해 달라고 하죠.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 라인하고 컨티뉴는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베이스 라인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간격이에요. 치수선 간격. 이 치수선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수선을 그리기 전에 미리 지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려놓고 바꾸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다 돼요. 자, 지금 이미 그려놨으니까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요. 여기. Adjust Space라고 되어 있죠. 이거 dim 스페이스입니다. 치수선 간격 조절하기. 자, 선택하고요. 기준이 되는 치수 선택하고 엔터 안 누릅니다. 엔터 안 누르고 나머지 선택. 그리고 엔터. 그 다음 엔터 밸류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다가 적당한 간격. 예를 들어서 6mm. 그러면
간격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거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적당한 간격, 예를 들어서 8mm. 이해되시죠? 보통 이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은 6에서 10mm 사이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CAD의 기본값은 3.5mm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좁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실제로 설계할 때 6mm에서 10mm 사이로 해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같은 경우는 10mm를 주고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같은 경우 8mm 줘요. 그러니까 너무 작지 않게 주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저 같은 경우 한 6mm 써요. 왜냐면 글씨 크기가 2mm를 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6mm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6mm를 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치수를 하기 전에, 치수를 만들기 전에 미리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명령어가 뭐냐면 dim 스타일이에요. dim 스타일, style, 치수 유형이라고 합니다. 치수 유형 설정 이렇게 됩니다. 단축키는 D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디멘전이라고 보이시죠? 맨 오른쪽에 가면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셔도 되고 그냥 D 누르고 엔터 누르셔도 됩니다. 얘가 dim 스타일 매니저입니다. 여기에 명령어가 한 50개 들어있어요. 원래 치수 변수가 52개인가 58개인가 그래요. 늘어났어요. 근데 예전에는 변수도 가르쳐주고 대화상자도 가르쳐줬는데 요즘은 대화상자 안 가르쳐줘요. 그냥 얘로만 쓰세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훨씬 더 깔끔하고. 자, 여기 modify 버튼 누릅니다. 아니, 누르기 전에 보세요. 여기 current dimension style ISO 25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치수 유형을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ISO 25니까 다른 거 이런 거 선택해서 modify 누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modify 수정하기. 그러면 여기 탭들이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공부해야 돼요. 다 영어라 미친듯이 영어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생활 영어를 못해요. 근데 CAD에 있는 영어는 꼭 알아요. 전문 용어라 그러잖아요. 신기하게 그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도움말 띄워서 이렇게 보면 그건 독해가 되더라고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라인 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라인 탭 중간에 보면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보이시나요? 이 간격이에요. 베이스 라인의 간격. 그죠? dim 베이스 라인의 간격. 이해되셨나요? 요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 간격을 제가 6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OK. 자, 클로즈. 자, 베이스 라인 해볼까요? 어떤가요? 간격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하나 보시죠. 우리가 치수를 기입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치수선이 교차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렇게 교차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dim 브레이크입니다. dim 브레이크요. 자, 보시죠. 먼저 브레이크가 들어갈 치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통과될 치수를 클릭하면 이렇게 끊어집니다. 다시 볼까요? 자, 라이너 제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가 요만큼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dim 브레이크 끊어져야 될 거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통과될 거 클릭하고. 자, 다시 보세요. 얘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안 끊어졌단 말이죠. dim 브레이크 치수가 끊어질 거 선택하고 통과할 거 선택하고. 이런 경우 2번 해야 돼요.
이 한 번, 이 한 번.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수 기입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이번에는 호를 크게 그리겠습니다. 아주 크게. 아크, 클릭, 클릭, 그 다음 클릭. 이거 호입니다. 직선 아니에요. 호예요. 이 호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심선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저 멀리 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엄청 멀리 있죠.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호가 너무 커서 이렇게 반지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 여기 조그드라고 하는 겁니다. 딤 조그드라고 하는 건데 조그가 뭐냐면 당기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선을 설계자가 임의로 당겨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딤 조그, 그 다음 호 선택하고 그 다음 중심점의 위치를 적당히 클릭, 문자의 위치 지정하고 그 다음 사선 지정해주고 그러면 치수가 이렇게 번개처럼 만들어졌죠. 이게 뭐냐면 중심선은 저 멀리 있는데 설계자가 표현을 못해서 임의로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을 잠깐 또 보세요. 이런 걸 하나 해보죠. X라인, 호리젠탈, 옵셋, 10mm. 요 가운데선은 제가 중심선으로 넣을 겁니다. 자, 요 선은 중심선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다 선을 긋고 옵셋 150mm. 자,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랭스는 델타 5mm. 자,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 뭐냐면 봉입니다. 봉. 버스 손잡이 있죠? 손잡이 봉이에요. 이제 봉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얘가 없어서 그래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버스 손잡이 같은 걸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길어서 여기가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설계자가 임의대로 그냥 싹 자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30도. 밀어. 다시 한번 밀어. 카피. 트림. 그 다음에 숫자 9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면 봉을 중간에 잘라서 양 끝을 연결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mm가 아니죠. 훨씬 더 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을 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이 길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라서 이어 붙였다라는 걸 표시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 라이너 조그 라이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조그가 두 개예요. 원에 대한 조그, 선에 대한 조그. 얘는 조그 라인입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어디에 조그가 일어날 건지. 지금 보시면 오스냅 걸린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스냅 걸리지 않도록 뺍니다. 빼고 적당한 위치를 클릭해주면 클릭한 위치에 바로 생겨요. 자, 스트레치 여기니까 대략 여기. 그러면 이쁘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얘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오디네이트 치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얘네들을 절대좌표 0,0으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옮겨보시죠. 오디네이트는 원점 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치수가 이렇게 나와요. 좌표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좌표가 이렇게 나와요. 공간이 부족하면은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좌표예요. 절대좌표 X축을 의미합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놓으면 절대좌표 Y축이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공간이 넉넉하다면 이렇게 수평으로 뽑는 게 옳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점의 위치는 절대좌표 60, 20입니다. 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오디네이트인데 요걸 어디다 쓰냐면 금형이라는 걸 제작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샘플 그림 보이시나요? 제가 금형이에요. 이렇게 금형에 금속판이죠. 이렇게 금속판에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호리젠탈, 옵셋 10mm. 10mm씩 제가 복사를 했고요. 버티컬, X라인, 버티컬, 옵셋 50mm. 선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필렛, 이렇게요. 얘는 중심선이 됩니다. 자, 뭔지 이해되시나요?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보기 좋게 본다면 이렇게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떤 건지? 샤프 맨 앞에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원뿔이에요, 원뿔. 원뿔인데 중간에 여기를 싹둑 자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걸 옆으로 누여 놓은 겁니다. 한번 그려보시죠. 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m.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 10mm, 반지름이 20mm.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보시면 문자를 좀 수정을 해야 돼요. 텍스트 에디트 기억하시죠? 텍스트 에디트 클릭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앞에 %%C를 붙이면 파이 40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도 %%C를 붙이면 파이 20이라고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원뿔의 경우 또는 이렇게 한쪽이 작은 경우 치수를 이렇게 기입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눌러보시면 오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빌크라는 단어는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림 보이시죠? 기울어진 겁니다. 자, 30도 그리고 엔터.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치수가 기울어져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라고 합니다.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아지는 거. 우리 이거 도로에서 이런 거 얘기하죠. 그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병의 목, 그러니까 몸통은 크고 목은 작으니까 나가는 게 정체가 되니까 병목 현상이라고 하듯이 이걸 영어로 테이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퍼진 부분은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맨 끝에 여기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맨 끝에 톨러런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톨러런스가 뭐냐면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이렇게 공차라고 부르는데 이 공차가 두 가지 공차가 있어요. 기하 공차, 치수 공차, 이렇게요. 기하 공차 또는 형상 공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하 공차, 형상 공차, 그리고 치수 공차. 얘는 뭐냐면 중심선의 위치나 혹은 직각이나 모양이나 자세, 아니 이거 뺄까요? 위치, 모양, 자세 등의 오차를 지정해 주는 것, 이게 기하 공차고, 얘는 치수의 오차를 지정해 주는 걸 치수 공차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0이라고 합시다. 아침에 와서 전원 딱 넣고 기계를 돌렸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100mm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밤새 기계가 식은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어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99.5mm가 나왔어요. 그냥 기계를 계속 돌렸어요.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열받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게 나와요. 이해되셨죠? 근데 내가 팔아야 되는 치수는 100mm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99.9mm는 허용해 줄 수 있잖아요. 0.1mm니까 끼울 수 있어요. 100.1mm도 끼울 수 있어요. 약간 헐거웠겠죠. 그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을 해줄까요? 우리가 양품, 불량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부터가 양품이고 어디부터 불량품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99.8mm까지는 내가 여긴 양품. 근데 얘보다 작으면 불량품. 자, 너무 헐거워도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 양품, 그 다음에 이 뒤로는 불량품. 그러면 내가 팔 수 있는 건 99.8mm, 99.9mm, 100.0mm, 100.1mm, 100.2mm까지는 내가 팔 수 있는 양품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불량품이 돼서 폐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설계자는 이거예요.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2mm.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어디 갔지? 치수가 여기 치수가 안 적어놨네? 아, 그때 저장 안 했구나. 이렇게 적을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0.2 이렇게요. 이게 오차 범위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걸 바로 공차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양품으로 허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치수를 벗어나면 이건 불량품이니 못 씁니다 라고 설계자가 작업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공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이 범위를 틀어지면 안 돼요. 모양이 이 범위를 틀어지면 안 돼요. 자세가 이 범위를 틀어지면 안 돼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기하공차예요. 여기 나와 있는 톨러런스는 바로 기하공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볼을 누르시면 이렇게 위치가 나와요. 위치라든지 그러니까 얘가 얘가 동심도, 대칭도, 평행도, 직각도, 그 다음에 원통도, 평면도, 그 다음에 원도, 뭐 이런 식으로 얘가 흔들림도, 얘가 원주 흔들림도 이런 식으로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각도예요. 두 물체가 서로 직각을 이루란 얘기죠. 근데 0.023도가 틀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데이텀은 기준면입니다. 기준면 3개까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A라고 지정된 기준면에서 이렇게요.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A라고 하는 기준면에 서로 직각을 이루는데 0.023도를 틀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형상공차예요. 이건 주로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데 정밀 가공 있죠. 정밀 가공에서 씁니다. 우리나라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냐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걸 누가 쓰기 시작했냐면 방위산업체. 그러면 이렇게 되죠. 탱크 만들고 총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이런 데들. 이거 다 방위산업체라 그래요. 방위산업체는 어때요? 굉장히 예민하게, 그러니까 치수가 되게 정밀해야 되죠. 그래서 방위산업체 쪽에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혹은 뭐 기어라든지, 이렇게 정밀 가공하는 데들은 다 형상공차를 써요.
그렇지 않은 일반 업체에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냥 한 번만 만들어 보시죠.